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부터 과학무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는데 어땠어요? 작년과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뚜뚱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어땠습니까? 아, 누구는 좀 쉬웠고요. 누구는 좀 어려웠었죠. 사실 이제 2학년 때 보는 통합과학 유형은요. 사실 3학년 때 보는 것보다는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고2 때 생명과학, 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고3 똑같은 시험을 보죠, 그죠? 근데 그 난이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 3배 정도? 내 생각은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2학년 때 보는 거랑 3학년 때 보는 거랑은 좀 난이도 차가 굉장히 커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첫 세대입니다. 이게 첫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길이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아마 계속 이제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계속 수정을 할 거예요. 문제들 계속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데이터 자료를 계속 분석해서 2학년 때 쭉 분석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쭉 분석해서 아마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고 못 보고 뭐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1년 동안은 통합과학을 여러분이 안 하잖아. 그치?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까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뭐 매우 어려운 문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마지막 문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프리 스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스킬을 좀 풀어줄 거고요. 그거 빼고는 뭐 그닥 뭐 어려운 문제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1학년 때 많이 기억하느냐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차 풀어나가면서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2단원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잘 판단해 주시고 이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좀 약한 단원, 어려운 단원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 1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문제 자체는 아마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 예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 나와 있네요. 자, 가에는요, 토양 속 세균은 생물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 여기서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 그지? 뭘 물어본지 보자고, 선지에서. 기억은 비생물적 요소이다. 그렇죠. 토양이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은 소비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건 뭐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뭐 이따위 틀리면 우리 초등학생 다시 들어가야 돼, 그지? 식물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비자가 아니죠. 얘는 생산자가 되겠죠. 그냥 생이라 쓸게. 생산자야, 생산자. 자, 틀렸어요. 자, 디귿. 나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얘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했기 때문에 생물이 누구한테? 비생물한테,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가 아니다. 반대로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1번은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자, 1번부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건 뭐 별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짠 하고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가와 나가 있지, 그지?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당연히 사람이 뭐 규소 막 이런 거 있어? 규소, 뭐 마그네슘, 니켈 막 되게 많아? 아니지, 그지? 금속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되겠죠. 뻔하죠. 사람, 지구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을 때 한 2개 정도, 3개 정도, 1, 2, 3등 정도, 많으면 3등까지, 적으면 2등까지는 외우더라라고 했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산탄클로스 할아버지, 그지? 산탄클로스, 그지? 할아버지,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에 얘는 철산규였죠. 산규야 하면서 외웠잖아. 철산규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얘가 철이 되겠고요. 철산규. 지구는 내부에 철이 가장 많죠, 그죠? 이 내외에 철이 많기 때문에 얘는 철산규 순서다. 얘는 지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과 지구 했습니다. 자, 밑에 살짝 내려서 기억, 니은, 디귿이 뭐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맞죠, 그죠? 방금 썼지, 그치? A는 철이 맞고요. 자, 디귿만 우리 판단하면 돼.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는요, 뭐가 만들어졌지? 그렇지,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 4억에서 7억 년 지나게 되면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뭐 별이 죽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4억 년에서 7억 년 후에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4억 년에서 7억 년 후를 우리가 이 다음 단원 별의 생성에 대해서 있지, 그지? 별의 생성과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서 배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기억 니은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2번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연계가 됐네, 그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와 그다음에 1단원, 1단원 아니죠, 여러분 2단원이었죠. 두 번째 단원 우주 얘기에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라면의 조리법. 뭐 그다음에 또 라면의 조리법 가지고 우리가 기본량, 유도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라면 병지에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한 물의 양에 대한 A, B 대화래요. 자, 이 A라는 사람은 부피를 측정했죠. 부피를 측정하여 600ml라는 수치와 단위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 측정이라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나는요. 나는 조리법에 나온 대로 550ml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하였어 라고 하는 거야. 가늠. 어림이죠. 그죠? 측정과 어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간, 4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이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피. 부피라는 거는 보통 뭘 써요? 우리가 세제곱미터를 쓰죠. 그죠? 부피, 기억은 부피고 세제곱미터를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밀리리터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기본 단위인 미터를 3개 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얘는 유도량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했었고요. 자, 니은. 니은에서 분은 시간의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가 아니죠. 분이 아니라 뭐야? 초가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나랑 같이? 아가씨가 몰에서 맨하고 키스했대를 가지고 우리가 외웠었죠. 7가지의 기본량을 아가씨가 몰에서 맨하고 키스했대. 아가씨 알죠? 그죠? 아가씨가. 자, 아가씨가 몰에서 맨하고 키스했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암페어, 켈빈, 그 다음에 칸델라, 그 다음에 몰,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가 됐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던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지? 그래서 아가씨가 몰에서 맨하고 키스했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니은에서 분은요 아니었어요. 초였죠. 그죠? 틀렸고요. 자,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얘는 가늠하였어. 어림이란 건 어떠한 수치와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수치와 단위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넣기 위해서 대충 넣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림이 된 거죠.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디귿이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3번도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은요. 이제 좀 약간의 통합형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너지 전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산화 환원 이걸 막 통합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단원에서 통합적인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그 학교에서 시험 봤던 것처럼 한 단원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 단원에서 어딘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고 통합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돼요.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붉은색이 노이슨되네요. 자,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산화가 뭐예요? 산화라는 건 간단해요. 뭐가 분해되고 쪼개지고 혹은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거죠. 써볼까요? 산화라는 건 산소화의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산소화의 줄임말, 산소화의 줄임말. 그래서 산화는 산소화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자, 아이고 산소죠. 산소. 자, 산소는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환원은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전자 입장에서 판단해보자라고 한다면 전자는 얘랑 반대였죠. 그죠?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고요. 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산화라는 건 산소화이기 때문에 산소화니까 산소를 얻는 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들어? 다 잘라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포도당이 자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일단 산화환원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냥 얻는다, 잃는다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화학식을 못 쓰잖아. 그래도 우리 꼼수가 있어요. 어떤 꼼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생명체 내잖아, 그지? 생명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화라는 건 분자가 작아지면 보통 다 산화예요.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분자가 작아지면 산화야. 환원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커지면 환원이에요. 자, 포도당 분자 큰 걸 알지, 그지? 뭐 C 6개 있었나? 막 모르잖아, 그지? 막 여러분 머릿속에. 자, 정확한 화학식은 C 6개, H 12개, O 6개예요. 자, 요게 CO2가 됐다는 얘기야. 다 쪼개졌지. 아하, 작아졌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된 거야? 이렇게 산화가 되었다라고 생명체 내에서 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수를 써서 잘라졌으니까 산화다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얘는요. 커졌지, 그치, 분자가.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얘는 환원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화와 환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산화가 있으면 얘가 무조건 환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해요. 언제? 어느 한도 내에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한도 내에서는. 자, 그래서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은 화학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배터리. 우리가 화학에너지란 건 뭐냐면 어떠한 화학 결합에 포함된 에너지예요. 자, 화학 결합에 포함된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배터리는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이온 사이의 결합도 있겠고 다양한 결합들이 존재를 해요. 이걸 다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러한 상태가 변화하면서 자, 뭐 결합이 다 끊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팍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있고 우리가 그 배터리의 화학 물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짠짠짠 나온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맞네요. 자,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와 어렵다, 그렇지? 헷갈려. 이걸 알면 좋은데 반응식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반응식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면 좋아요. 그건 이제 고3 때 연습할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철이요, 철이. 뭐 이렇게 써볼까? 뭐 이렇게 쓸까? 철이 뭐랑 얻어요? 산소랑 붙게 되면 뭐가 된다고? 산화철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때 이건 알겠지. 이게 한글로 하면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산소를 어떻게 했니?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야. 산소를 얻었죠. 산소가 증가한 거지. 그럼 아까 산소를 얻은 뭐라고요? 아, 산화됐구나. 얘는 지금 산화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모든 반응을 산소를 얻었냐 이러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산화환원을. 그지? 그런데 산화환원이라면 전자를 얻었냐 이러냐는 설명할 수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전자가 훨씬 더 넓은 범위였죠. 그지? 그럼 얘가 산화라면 이거를 전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잃은 거구나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산화를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내가 반응식 못 쓰겠어 지금, 그치? 뭐 쓰면 좋은데 못 쓰겠단 말이야. 못 쓰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 얘는 환원이 되어 얘는 전자를 잃었구나. 왜? 전자를 잃는 거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산소를 얻어서 산화를 확인했으니까 아, 내가 반응식이나 모르겠지만 전자를 잃는 게 되겠구나. 잃는 게 산화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는다는 틀렸습니다. 뭐가 돼요? 잃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풀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좀 아닐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여러분이 반응식을 좀 쓰셔야 되고요. 지금 뭐 통합과학에서는 뭐 반응식을 외워라. 뭐 거기까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대략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죠, 그렇죠? 물론 반응식을 다 알면 되게 좋아요. 알면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하나는 아미노산, 가는 아미노산을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요, 규산염 광물에서 Y에서 규산염 삼연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규소와 산소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무슨 결합이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요, 다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펩타이드 결합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 뭘 놓쳐요? 펩타이드 결합은 어떤 결합에 속하니? 우리가 이러한 결합의 종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요, 여러분 딱 2개밖에 안 배웠어요. 1학년 때. 어떤 거? 그래,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금속결합까지 있는데 금속결합은 2학년 때 화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총 결합은, 모든 자연계에 있는 원자 간의 결합은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펩타이드 결합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공유결합의 일종이에요.
공유결합이 훨씬 더 큰 범위고 어떻게 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그 하위 단계에 속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얘는 공유결합이라 안 쓰고 펩타이드 결합이라 쓰나요? 그건 말이야. 너무 유명해서 그래. 그치?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자, 검색창에서 장원영 치면 어떻게 돼? 야, 쫙 나와. 장원영 뭐 하면 쫙 다 뜨잖아. 유명하거든. 근데 우리 이름 치면 어떻게 돼? 안 나온단 말이야. 그쵸? 왜 안 유명하거든. 유명한 사람들은요. 따로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다른 예명 혹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다른 말 뭐 이런 게 있다란 말이야. 근데 안 유명한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너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안 유명한 결합은 그냥 너 공유결합이야. 하지만 너무너무 유명해. 그럼 너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공유결합이라 해주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뭘까요? 산소. 자, 규소와 산소, 규산염 삼연체인데 규산염 삼연체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SiO4 몇 마이너스야? 얘가 4 마이너스죠. 그렇죠? 왜냐면 Si가 4 플러스고요. O가 하나당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얼마가 돼? 4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뭔데요? 요 하나가 지금 SiO4가 SiO4인데 아, 가운데 얘는 산소를 공유하고 있구나. 규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규소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산소를 공유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산소가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고요. 니은은 산소이다. 그치, 맞네. 바로바로 떨어지네, 답이. 자, 디귿 X와 Y는 각각의 기본 단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X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아미노산이에요. R라고 쓸게요. 자, Y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규산염 삼연체 SiO4 4-죠. 그죠? 이게 규산염 삼연체라 부르는 거잖아. 그치? 이게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단위에 이걸 단위체라 부르죠. 단위체가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나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습니다. 자, 이게 5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6번은 이제 삼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확산과 삼투가 좀 헷갈렸었지. 그치? 그런데 얘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나왔어. 자,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 양파 표피에 어떤 물질을 떨어뜨리기 전, A를 떨어뜨리기 전이고요. 떨어뜨리기 후란 얘기야. 뭐 어떻게 됐어? 아, 세포 안에 이 세포질이 쪼그라들었죠. 왜 쪼그라든 거지? 그렇지. 물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 아, 그럼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구나. 자, 물이 나가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물이 나가는 걸 우리는 삼투라고 불렀죠.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얼리? 그렇지. 안쪽이 저농도에서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죠. 아, 저에서 고로 나가네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넣어준 거야? 바깥쪽이 뭐야? 그래, 고장액. 아, 농도가 높은 거구나. 그럼 내가 떨어뜨린 건 뭐예요? 세포 밖에 떨어뜨린 건? 그렇죠. 증류수가 아니라 설탕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판단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기억.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가 일어났다. 그렇죠. 삼투가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물이 빠졌겠지. 쪼그라들었겠지. 자, A는 증류수가 아니라 뭐였어요? 설탕물이 되겠죠. 그래, 틀렸고요. 자, 디귿. 양파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포막. 선택적 투과성이 뭐였어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만 자 이동시키고 원하지 않는 건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선택적 투과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났어요? 확산, 즉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삼투까지도 나타나요. 그리고 삼투가 일어나는 이런 막을 다른 말로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도 되지만 자, 삼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작은 분자는 통과식입니다. 그래서 반투과성막이다 이런 얘기도 존재했었지, 그렇지? 어쨌든 이 세포막은 뭐다? 선택적 투과성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만 내뿜는다. 뭐 물만 가져온다. 이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게 6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당황을 해요. 왜 당황을 하냐면 자, 여기서 아니 아세트산은 처음 들어오는데요. 맞아. 아세트산 잠깐 봤을 거예요. 화학식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어려우면 염산으로 하세요. 어차피 산이기 때문에 산의 특성은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 화학식을 내가 쓰고 싶은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염산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얘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온화될 때는 얘 플러스고요. 얘 전체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죠? CH, CO, CH3, CO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합쳐져서 얘가 아세트산이란 게 돼요. 아세트산. 어쨌든 얘가 산에다가 이 방은 뭐예요? 그럼 산 플러스 금속이네요. 금속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진다 배웠어요? 그렇죠? 무조건 수소가 발생해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산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H 플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전자를 주고받고 해서 얘가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수소가 뻥 하고 나오는 거였지, 그렇지?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 금속이 결합된
이온성 화합물이 나왔었죠. 그죠? 이온성 화합물이 나왔어요. 즉 이온성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염기가 아니라 염, 그지? 그래서 얘는 누구랑 결합한 거야? 산의 음이온과 금속의 양이온이 되죠, 그죠? 금속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결합해서 바로 이 이온성 화합물인 염을 만든다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반응식? 우리가 반응식 써줄게 한번만, 그지? 아 이거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지, 그지? 자 CH3 COOH가 누구랑 바로 금속 마그네슘이랑 반응하게 되면 이때 최종적으로 수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바로 마그네슘이랑 반응한 마그네슘과 CH3C 좁다 좀, 그지? 살짝 그 옆에 쓸게요. 수소 이따 쓸게. 자, CH3 CO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짠하고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안 맞지, 그지? 개수가. 그래서 얘를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 얘가 2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 뭐가 붙어요? 2가 이렇게 붙어요. 아, 좀 어렵다,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면 이건 생각날 거야. HCl라고요. 마그네슘이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MgCl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와요. 자, 개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자? 아, 이거 2 붙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그지? 1학년 때.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요 반응으로 보셔도 돼요. 어차피 과정은 똑같지만 다만 얘는 여기서 나뉜다. 얘는 이렇게 잘라진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과 금속이 반응하게 되면 어떠한 이온성 화합물, 즉 금속이 포함된 이온성 화합물과 그 다음에 수소, 왜 산의 공통성들이 다 수소 이온이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안정화된 이런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실험 2는요. 여기다가 탄산칼슘을 집어넣었어요. 어우, 산 더하기 뭐였어? CaCO3죠, 그죠? 이거 우리 안다, 그치? 이 기체가 뭐였어? CO2죠. 왜?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반응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아, CO2가 나오는구나. 추가로 뭐도 나왔어요. 물도 나오죠, 그죠? 물도 나오고 나무 물질이지, 그지? 나무 물질, 요 산에 대한 이 마찬가지로 이온성 화합물이 나왔었죠, 그죠? 이온성 화합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염산 가지고도 많이 외웠었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여기는 반응식이 필요 없어요. 자, 전반적으로 반응식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되도록이면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이 과학적 원리만 알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자체가 외우지 않고도 이해만 잘하면 되게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점수가 높고요. 그냥 빡빡빡 외워서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되게 낮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 1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마그네슘은요. 뭐가 된 거야? 마그네슘이 이온이 됐죠. 우리가 이거 반응 모르더라도 알 수 있어. 생각해봐. 반응을 했죠, 그렇죠?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금속은요 변화를 줬단 말이야. 금속이 변화되면 못 밖에 안 배워서 배운 거. 뭐 그렇지, 이온이 되는 거야. 금속이 변화하게 되면 반응을 통해 변화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반응 후에 이온이 됐어요. 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되겠구나. 다른 반응식은 내가 모르더라도 어쨌든 반응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금속이 이온이 됐구나.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잖아. 전자를 그렇지 잃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2개가 이렇게 일어나가는 거잖아. 전자를 잃었구나. 전자를 잃으니까 뭐예요? 그렇지,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다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원리만 알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지? 얘가 뿌옇게 흐려졌다. 자, 디귿은요. 1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대신에 묽은 염산으로 실험해도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왜? 둘 다 산산이기 때문에. 자, 맞다. 그래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아, 이거 밑에 4번이죠. 4번.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반응식을 다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진화. 자, 진화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 8번. 갈라파고스 군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가뭄이 들었대. 가뭄이 들었더니 어떻게 돼? 부리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 A종의 집단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뭄이 발생해서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었대요. 누가 더 많아진 거야? 요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그렇죠? 얘는 지금 뭐 줄어들었게 했지만 덜 줄어드는 거지. 그지? 어쨌든 얘가 많아졌어. 상대적으로. 씨앗 A를 먹는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왜냐면 부리가 크면
더 세게 잘 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리의 평균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했겠죠. 그죠? 왜? 환경에 적응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부리가 큰 놈만 살아남았고 그놈들이 계속 교배를 해서 부리가 큰 자손을 낳았겠죠. 너무 쉽죠? 기억, A의 집단의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그렇죠.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고요. 자, 니은 작아졌다가 아니라 뭐야? 커졌다가 되는 거죠. 작아지게 되면 큰 먹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지, 그치? 자, 디귿, 가뭄으로 인해서 A 집단의 자연스택이 일어났다. 그렇지.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집단 내에서 여러 개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돼? 환경 적응에 성공한 놈만 살아남았다. 이게 바로 뭐야? 자연선택이었죠. 자, 답은 그래서 4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게 8번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이 전자기 유도가 사실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물리학에서 그냥 실험만 보통 계속 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예시 문항이라든지 이런 문항들이 다 실험만 줬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기 유도에서는 이 실험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수식이나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을 보니까. 물론 조금 꼬아서 내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직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9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자석이 피해 떠나는 순간 유도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어요. 자,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 달리해서 가다를 진행했습니다. 자, 자석 한 개의 크기의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네요. 자, 이 실험을 보니까 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기억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니은이 얼마인가 모른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기억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얘가 전류의 세기가 2I가 됐지, 그치? 그럼 속력이 2배가 된다? 아, 그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어쨌든 우리가 증가 감소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2배라고 해서 얘가 2배다라고 우리는 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증가 감소로만 판단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석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된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 물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다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구나.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유도된 이 전류의 세기, 유도전류는요,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유도전류는요? 유도전류가 세지려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세지면 돼요? 그렇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면 된다는 얘기야. 자기장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첫 번째 바로 자석 또는 코일의, 그지? 코일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즉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온다 칠게요. 들어온다. 이 속도가 뭐 회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자석 코일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가 세졌고요. 두 번째, 자, 자석의 세기, 자석의 세기, 즉 센 자석에서 어떻게 됐어요? 유도전류가 커졌죠, 그죠? 마지막에는 하나 뭐 있었어요? 코일의 가문수였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유도전류가 세졌다는 사실을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뭘 달리해 준 거야? 자석은 똑같지. 코일도 똑같아요. 코일 변하지 않아. 다만 얘는 속력이 V보다 큰 속도로,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보다 큰 속도로 집어넣게 되면 속도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더 큰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구나. 얘는요. 똑같이 V죠. 하지만 얘가 자기장이 센 자석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보다 세요? 그렇지. 여기는 하나짜리보다. 어차피 V 똑같으니까 얘는 I0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 이거 왠지 맞는 것 같거든? 여기 많이 틀렸을 거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죠. 자기장의, 즉 자석을 이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 그치?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얘 뭐야? 그렇지, 유도전류가 안 만들어져요. 즉 전자기 유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드시 우리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만 유도전류가 생성돼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 보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V보다 크다. 맞고요. 자, 니은은 당연히 I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뭐예요? 니은이죠. 너무 쉽게 풀리지, 지금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9번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이제 10번 문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핵융합에 대한,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에너지 전원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 있네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가는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의 한 개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냈고요.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비대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수소 핵융합, 그다음에 비대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합니다. 자, 태양의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렇지. 바로 태양 자체는 수소 핵융합 때문에 이거는 두 번이나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거,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합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치? 자, 누가 더 무거워요?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면 수소 원자핵에서 일로 될 때, 그치? 일로 될 때 뭐가 나타나? 바로 질량 결손이 나타나요. 질량 결손이 된 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뭐라 불렀어요? 질량 결손 에너지다라고 불렀단 말이야. 질량 결손 에너지. 그래서 질량은 얘가 더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이거 양성자고요. 양성자고요. 얘는 양성자 2개고요. 중성자 2개인데 중성자가 더 무겁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 설명 잘 들었으면, 선생님이나 통합과학 잘했으면 쉽게 갈 수 있었죠. 그죠? 얘는 따로 떨어진 거예요. 얘는 2개가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얘가 무거웠어. 무거웠는데 그 질량의 일부가 여기 저장돼 있어요. 와 하고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강한 힘이에요. 이걸 강한 핵력이라 부르는데 여기 어마무지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질량의 일부를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가 빵 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많았던 질량이요, 그죠? 이 에너지와 여기에 요 에너지를, 이 결합을 구성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아니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세요. 얘는 다른 거잖아요. 자, 상태가 달라요. 얘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 그지? 붙은 거랑 떨어진 거랑은 비교하면 안 돼. 만약에 얘를 떨어뜨렸다면 이 4개가 떨어져 있어요. 양성자가 4개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얘가 더 무거워요. 떨어지는 경우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있어. 이 안에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아까 질량에서 빼온 에너지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니은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여기선. 다 틀렸어요. 자, 디귿. 나에서 태양전지에 도달한 비대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너무 쉽죠. 그죠?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맞고요. 자,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10번 문제였고요. 넘기셔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지? 되게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사물린탄, 즉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단원에 나온 내용이지. 자, 그래서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 불러요? 사회적 쟁점 SSI라 부르는 거지, 그지? 자, 밑에 내리면 사물린터넷에 뭐 어쩌고 쭉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센서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 외부와 통신을 통해서 있지, 그치? 지도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센서와 통신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 그치? 자, 니은 교통사고 책임 시 소재가 불분명한 점은 니은이다. 그렇죠, 한계점이니까. 교통사고가 왔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 보험회사?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렇지, 이건 한계점이 존재하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요? 사회적 쟁점. 즉,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 그지?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 이거를 뭐라 불러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게 11번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원소 X와 Y 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원소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많이 준 거예요. 왜?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거든. X는 뭐냐면 전자가 11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 플러스구나. 그럼 얘는 나트륨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구나. 전자 1개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수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자, 금속 X가 염소 기체와 반응하면 XCl이 형성된다. NaCl이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Y 기체와 Cl 기체가 반응하면 YCl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뭐야? HCl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2주기 원소이다. 주기는 뭐예요? 껍질을 세세요. 하나, 둘, 세 개니까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예요? 3주기구나. 틀렸어요. 자, 니은 XCl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XCl 뭐야? 이온성 화합물이죠, 그죠? 그래서 XCl은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눠져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거죠. 맞고요. Y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아우, 너무 많이 틀려 이거.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 그래, 겉모습하고 판단해도 돼, 그지? 우리는 그렇잖아. 겉모습만 좋아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잖아, 그지? 그죠? 이제 겉모습만 판단하자. 얘도 겉모습이 뭐였어요? 얘는 비금속. 그 다음에 얘도 비금속이었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뭐예요? 이온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얘는 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수소는 이상한 데 있어. 어디 있냐면 금속 근처에 있어. 금속 근처. 그러니까 얘가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 친구들이 다 금속이니까 주위가 그지? 그래.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지? 주변 친구가 좋아야지 자기도 성공한 거고 주변 친구가 나쁘면 자기도 막 그냥 똑같이 되잖아. 그지? 물들잖아요. 금목 자극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금속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금속과 유사한 성질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그중 하나가 말은 뭐야? 이렇게 비금속, 특정 비금속과 결합하게 되면 공유결합을 이루지만 나중에 얘가 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수용액에서. 원래 비금속 이온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공유결합은. 근데 얘는 그렇지, 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수소가 관여하는 것들이 이온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공유결합이다. 틀렸어요. 자, 답은 뭐예요?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얘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계속 확장되면서 뭐 생각이 는다는 얘기야. 자, 그게 또 통합과학의 취지고요. 자, 12번 됐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야? 아하. 중력에 대한 얘기구나. 중력. 그지?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력. 근데 중력에 대한 얘기가 너무 쉽게 나왔어, 문제가. 이건 사실 뭐 중학교 3학년 때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왔어요, 문제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선지는 따로따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되게 많아서, 문제가 좀 커서, 그지? 자, 보면은 얘가 서로 다른 뭐였어요? 행성이래. 얘는 지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지 행성 X래요. 그랬는데 얘를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떨어져요? 얘는 예를 들어 1초로 갈게요. 1초 동안 얘는 이만큼 떨어지고요.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이야. 근데 얘는 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이 뭐야? 또 늦게 떨어지네요. 왜 그런 거야? 그렇지. 얘는 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그지? 가속도가 g예요. 얘가 떨어뜨리는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A 지구로 갈게요. A 행성은 AX로 갈게요. 얘는요. 이게 중력 가속도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 어떻게 알아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였잖아. 얘는 속도 변화가 크잖아. 속도 변화가 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지. 정지에 있을 때부터 속도 변화가 커야지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지, 그지? 얘는 정지에 있을 때부터 속도 변화가 작으니까 적게 내려간단 말이야. 속도 변화가 뭐라고요? 1초 동안 속도 변화가 가속도야. 그치? 가속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G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가속도 작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평방향으로 던진 거 볼까요? 수평방향으로 던진 거 보게 되면, 그래,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내려가네. 그치? 똑같이 확인이 되네요. 얘는 똑같이. 얘랑 같은 거. 아, 그렇구나. 얘도 볼까요? 얘도 처음에는 요만큼 내려가죠.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네요. 얘랑 똑같네. 얘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어때요? 여기까지도 어때요? 똑같죠. 네모가. 아, 그렇구나. 얘는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은 다 똑같이 그시 가속도로 가는구나. 그러면 수평 방향 어떻게 되나 볼까요? 수평 방향. 1초 동안 얘는 1초 동안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갔겠죠. 그죠? 얘도 그 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어때요? 여기에 간량과 여기에 간량들이 같아요. 그지? 뭐 나머지는 다 같겠지. 그지? 똑같으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건 다 똑같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석해보면.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직 방향은 A와 B가 같아요. 가에서. 그렇지. 똑같다며. 자, 다시.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얘는 중력 가속도가 G였고요. 그러니까 1초에 9.8이 빨라지는 거고, 얘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 변화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다. 그럼 9.8보다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방금 얘기했잖아, 그렇지? 자, 수평 방향은 요거잖아요. 같네. 그렇지? 뭐 얘도 같지. 똑같잖아. 다 똑같네. 왜? 한 칸씩 움직이잖아. 수평 방향은 다. 그래서 디귿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지금 얘가 둘 다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지구나 아니면 X나 수평 방향은 중력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는 얘기야. 하지만 연직 방향은 중력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구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중력 가속도가 큰 거죠, 실제는. 그지? 중력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거고, 얘는 중력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그다음 1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지질시대의 대멸종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질시대 대멸종. 그 다음에 지질시대에서 이러한 이 땅들이 이러한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나에서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는 어느 지질시대 동안의 해양 생물의 과해수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시기에 대륙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판게아. 자, 판게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말 형성이죠. 그죠? 고말 형성이고요. 언제 나눠졌어요? 중초 분리죠. 고말 형소 중초 분리. 이렇게 우리가 딱 외웠었지, 그치? 고말 형성, 중초 분리. 중생대부터 판게아가 분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종이 있는 거야, 갑자기. 대멸종이. 왜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는 생물의 멸종을 가져오거든. 야, 땅이 변한대. 땅이 갑자기 뭉쳐있다가 왁 떨어진대.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그치? 땅이 움직이면 난 뭐 난리 나겠죠, 그죠? 그치? 그리고 뭐 기후도 막 변하겠고. 그래서 땅이 변하는 순간, 즉 고말 중초, 여기죠. 고말 중초에 대멸종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죠. 이해됐지, 그지? 가장 큰 대멸종이 이때 일어났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에 삼엽충이 멸종하였다. 삼엽충은요, 고생대에만 있던 거죠.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고삼아, 연필 갚아야지! 이렇게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고생대에만 삼엽충이 나타나고, 중생대층부터 삼엽충이 싹 사라져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야, 그지? 완전 없어져. 옛날 사람들이 이걸, 옛날 과학자들은, 야, 이거 외계인이 왔다 갔나? 막 이랬단 말이야. 아니면 신이 버렸나? 막 이랬단 말이야. 생물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현상이,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상한 경우거든. 근데 우리가 알아냈어. 아, 진짜 그만큼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마무지한 지옥불 같은 환경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야. 언제야? 바로 얘가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고생대에만, 고사마 연필 갑사이자에서 고생대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생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니은의 대륙분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나 어디 있어? 니은의 대륙분포이다. 그렇지. 고말 형성되고 중초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 고말이잖아. 고말 형성되고 이제 분리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중생대부터. 자, 그래서 맞고요. 자, 대멸종 이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죠. 대멸종하게 되면 갑자기 그치 생물 수가 확 줄어들고 맞아. 그런데 보세요. 다시 증가하잖아. 왜냐하면 고인물들이 많잖아. 그지? 고인물들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뉴비들이 와요. 근데 뉴비들이 이제 환경에 적응한 놈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뉴비들이 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인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뉴비들이 오는데 그 뉴비들은 이미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물들보다 훨씬 더, 그렇지, 뭔가 잘 적응한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했어요? 번식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종의 수도 뭐 빨리 늘어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보세요, 증가하잖아, 계속,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대멸종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 한번 크게 대멸종 빡 오고, 뭐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고, 뭐 멸종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생물이 막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니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14번 문제였고요. 넘기셔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얘기. 이것도 에너지 전환 얘기도요. 되게 쉽게 돼 있어, 얘가. 자, 보겠습니다. A와 B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니? 그렇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모든 에너지는요. 우주 폭발, 빅뱅 때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쓰는 건 없어요. 에너지는요. 항상 쓸모없는 열 에너지, 즉 온도가 낮아진 상태의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에너지가 이제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인 0켈빈이 되게 되면 0켈빈짜리 열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게 되면 이 우주는 망해요. 그게 끝이야. 우주의 종말이야. 오케이? 아직 멀었어. 걱정 마. 여러분의 자손 아무 자손 낳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멸종이 더 빠르지 우주의 끝이 더 빠르진 않아요. 절대로. 알았지, 그지? 어쨌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용한 총량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자동차의 공판 에너지 중에서 사용한 에너지 쭉 봤어요. 밑에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설명. A, 내연기관 자동차고요. B는요, 수소연료 자동차고요. 공급한 에너지가 1000이었고요.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180이었어요. 자, 효율 얼마예요? 에너지 효율. 자, 1로 할게요. 에너지 효율은 얼마예요? 얘는요, 1000분의 180.
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오는 거고, 그죠? 얘는요? 에너지 효율 얼마예요? 자, 2'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1000분의 5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증가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죠? 일정하게 보존된다가 되겠지. 틀렸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이다라고 돼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자, 얘는 1.8. 얘는 5.4. 18%, 54%이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렇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안에 CHO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CH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등등등 나머지 원소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불러요. 뭐 일반적으로 산소까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정의는요. CH가 있으면 다 화석연료예요. 자, 그래서 CH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산소 외부에 있는 산소랑 결합시키기 때문에 얘는 CO2가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15번.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이것도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데 왜 자꾸 헷갈리지 이걸?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면 수용액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라고 뭘 세웠어요?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 가설이란 건 나의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에 가장 가까울 만한 나의 생각을 가설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물질이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이 있으면 얘는 온도가 높아졌는데 얘는 낮아졌어요. 그거 어때? 가설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지? 나 가설 뭐라 그랬어 방금? 가설에서 모두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얘 때문에 안 돼요. 가설은 틀렸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기억으로 적절하죠. 그죠? 틀렸죠? 자, 니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 보세요. 이거 헷갈려. 염화나트륨은 수용액 온도가 낮아지죠. 이 수용액이 뭐냐면 수용액 자체가 뭐가 되냐면 수용액 자체가 이꼴 주변이에요. 그렇잖아. 반응을 하는 건 누구야? 염화나트륨 입자 자체에서 있지, 그치? 입자 자체가 자, 얘가 NaCl 있다고 칠게요. NaCl 입자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놈이 자, 이 주변이야, 주변. 주변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 주변은 물이겠지, 그치? 물이란 말이야. 수용액이니까. 물론 뭐 물 밖에도 더 있지만 우리는 수용만 따져보자고. 얘가 물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요, 전자식은, 그치? 수용액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지겠어? 얘가 열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가 열을 가져가게 되면 얘의 열이 떨어지는 거니까, 열을 잃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온도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주변은 뜨거워져요. 열 방출하면 뜨거워져, 주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이 뭔지, 수용액이 주변인 거야. 알았어요? 물, 주변에. 이 실험 장치의 물 자체가 주변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가 아니라 흡수한다예요.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렸을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휴대용 냉각팩. 냉각팩이니까 어떻게 돼? 시원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염화마그네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해요? NaCl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이 맞겠죠.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학생들 보니까.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구에서의 이제 물질과 에너지 이동과 가는요. 그 다음에 수권의 층상 구조를 좀 보고 있네요. 수권의 층상 구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줬냐면 얘는 물순환 과정이에요. 물순환.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증발이 되겠죠. 물순환이니까. 그다음에 얘는요. 뭐 은결이나 혹은 뭐 강수를 통한 은결 정도가 되겠죠. 그죠? 뭐 강수라 해도 상관없고요. 강설에 상관없는 거고. 이런 증발과 은결이 계속 반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요. 해수의 성층 구조. 무슨 층이야? 그렇죠. 얘는 혼합층. 왜 혼합층이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작용이 잘 되니까 온도가 일정이에요. 혼합층. 얘는 수온이 약해져. 그래서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얘는 심해층이었죠. 수온 약층의 특징이 뭐였니? 자, 온도 기울기가 양수예요. 깊이에 따른 온도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떻다? 안정한 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지, 그치?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또 해봐. 위에는 뜨거워, 핫해. 아래는 쿨해. 그럼 쿨한 거는 위로 안 갈라 그래, 그지? 밀도가 크니까. 핫한 거는 밀도가 작으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 자리에. 그래서 뒤바뀜이 없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해양에 있던 에너지를 증발을 통해서 대기의 에너지를 뿜어주죠. 항상 에너지는 물질과 같이 가죠. 그래서 맞고요. 자, B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지. 왜? 안정한 층은 어때?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 그렇지? 자, X. 자, 디귿.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니은은 은결인데 이건 혼합층은 뭐랑 관계 있어요? 얘는요. 바람이랑 관계 있는 거죠. 그죠? 바람이 세게 되면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물의 순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기의 순환이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바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비워지니까 채워 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물의 순환이기 때문에 얘는 바람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B형만 맞겠죠. 이해되셨죠? 이게 17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은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에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좀 작으니까 좀 문제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좀 내려볼게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좀 살짝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그치? 과산화수소 H2O2죠. 물론 뭐 한글로 해도 돼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촉매를 집어넣게 되면 촉매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또는 효소를 쓸까요? 여러분들 촉매 안 배우니까 효소를 쓸게요.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또는 효소 말고도 다른 촉매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H2O와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오는데 개수가 안 맞으니까 2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를 딱 붙이면 딱 맞죠. 그렇지? 이때 나오는 뽀글뽀글 기체는 뭐야? 아,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이 촉매 효소 이름이 뭐냐면 효소 이름을 우리는 카탈레이스라고 불러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어디 있냐면 바로 감자, 즉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 되게 많아요. 뭐 사람의 간에도 있어요. 하여튼 간, 동물의 간, 그 다음에 감자즙에 이렇게 되게 많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험관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불씨가 꺼졌네요. 근데 시험관 B는 기포가 발생하고 불씨가 살아났어요. B에만 어떻게 여기다 뭘 넣은 거야? 얘는 감자 조각을 넣었다는 얘기야. A는 감자 조각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기포가 발생했다? 산소구나. 불씨가 살아났다? 산소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얘는 감자 조각이 없으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골라봐라.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어때요? 맞죠? 그쵸? 방금 얘기했듯이 B에서 발생한 기체에는 산소가 있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가 크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였어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 에너지였지, 그치? 그래서 얘의 활성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지, 그치? 아니, 쏘리.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얘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주면 감자즙을 넣어주게 되면 그 카탈레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요게 효소가 있을 때죠, 그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액티비티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얘는 효소가 없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효소가 있을 때가 작고요. 효소가 없을 때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B는 효소가 있었죠, 그죠? 효소가 있는 거고 효소가 없는 거잖아.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얘가 더 커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반대로 돼 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3% 과산수를 15ml 더 넣으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 왜 기포 발생이 끝났을까요? 얘는 H2O2가 모두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소모되면 당연히 더 이상 나올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나오겠지, 그치? 안 나오겠지, 이런 거 안 나오겠지, 그치? 근데 다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그렇지, 다시 뽀글뽀글 발생해. 왜냐면 효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왜냐면 자신은 반응하지 않는 게 효소거든. 그래서 반응만 도와주는 거야. 일종의 뭐냐면 결혼정보회사, 결혼중매업체. 예를 들어서 야 결혼정보회사야. 남자 일로 오세요. 여자 일로 오세요. 결혼하고 내보내. 그럼 정보회사는 변해? 안 변해? 가만히 있단 말이야. 계속 그 사이에 있단 말이야. 자, 남자 오세요. 여자 오세요. 결혼.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자 여자는 이제 결혼 안 하는 남자 여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나 어때? 결혼 정보회사는 계속 똑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결혼 정보회사가 바로 뭐야? 효소예요. 효소는 안 변해요.
알았지, 그지? 자, 자신은 반응하잖아.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정보회사가 뭐 남자 여자랑 결혼하나? 아니지, 그지? 자신은 그 행위에 상관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효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얘도 맞고요.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어디 있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그지? 19번. 이는 이제 19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2에서 가장 뒷부분에 나온, 그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감염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사람의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핵산을 증폭해서 증폭이라는 얘기 어렵지 않고요. 뭐냐면 핵산을 복제한다는 뜻이야, 복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실 이런 DNA나 RNA가 복제가 일어나거든. 근데 이 DNA나 RNA를 내가 채취를 했어. 실험실에서 얘를 늘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거야. 되게 간단해. 이거를 중합효소 연쇄 반응, 즉 핵산을 늘린다. 증폭한다는 얘기는 그냥 복제한다. 핵산을 많이 복제한다. 이거를 PCR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하냐면 이렇게 시료가 많게 되면, 즉 우리가 검사할 이 DNA가 많게 되면 이 실험을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자, DNA 너무 작기 때문에 한두 개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잘 판단이 어렵단 말이야. 너무 작기 때문에 실험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훨씬 더 실험 결과가 정확하겠지, 그치? 자, 이거를 PCR이라 불러요. 자, 우리나라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했더니, 어우, 이때 제일 많이 나오네, 그치? 자, 어쨌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핵산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기억은 PCR은 아까 얘기했듯이 핵산, 즉 DNA나 RNA를 복제해서 많이 만드는 걸 PCR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맞고요. 자, 핵산은 뭐였어? DNA나 RNA야. DNA, RNA를 우리는 핵산이라 불러요. 자, 니은을 이용하여 X를 연구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어때요? 윤리자의 이 원칙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10월부터 12월에 많이 일어나니까 이전에 뭐 백신을 맞아라. 아니 이전에 약을 먹어라. 혹은 이때 많이 발병하니까 약을 많이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밑에 있는 5번이 되겠네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겠다라는 거. 자, 되셨고요. 이제 넘어가셔서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요. 스펙트럼 문제인데 여기서도 아마도 배운 지가 오래돼서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특히 여기 있는 방정관, 기체 방정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이 틀렸더라고. 자, 기체 방정관은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기체가 있다 칠게. 방정관 안을 써볼게. 예를 들어 수소가 있다 칠게. 수소. 얘는 저온의 수소예요. 저온의 기체 방정관 안에 저온의 수소가 있었으면 내가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줘요.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얘가 먹고 뭐가 돼요? 고온의 수소가 돼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지? 전기 에너지 눈에 어떻게 보여? 그래서 얘가 고온의 수소가 되겠고요. 이 고온의 수소가 다시 저온의 수소로 오면서 아까 먹었던 에너지. 이때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야, 그지? 이때는 나오는 에너지가 얘가 가져갈 때는 전기 에너지 형태로 가져갔지만 내놓을 때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 비대에너지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비대에너지 형태로. 이 형태로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얘가 먹었던 걸 토해낸 거지, 그지? 토하는 걸 방출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의 빛은요, 방출 스펙트럼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밑에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요게 지금 스펙트럼의 결과였잖아, 그지? 자, 여기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일부만 색깔이 보이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 불러서 우리가, 그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결과 보겠습니다. 탐구 결과.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어때요? X, Y. 자, XY. 자, X가 뭐였니? 여기서 기체 방정관은 X와 X 기체 방정관과 Y 기체 방정관이었죠, 그치? X, Y.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X가 수소였고 헬륨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죠? 위치가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다를 거예요.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고요. 얘는 선이 더 많지, 그치? 헬륨은. 이런 식으로 원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선의 개수와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찍히는 위치가 달라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A의 대기에는 수소헬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다 일치하죠, 그죠? 별 A에는요, 요 스펙트럼 다 일치하기 때문에 어때? 있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 맞고요. 같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아니죠. 얘는 다르다가 된 거지, 그지? 왜? 생각해봐. 예를 들어 x가 수소였고 y가 헬륨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게 다른 거 아니야? 개수가 다르잖아. 위치도 다르잖아. 그래서 같다가 아니다. 같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디귿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이 별 A의 산 스펙트럼을 다 비교해 보게 되면 수소와 헬륨 위치랑 동일하지, 그지?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답은요,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관이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걸 몰라서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 흡수 스펙트럼의 예와 방출 스펙트럼의 예,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의 예 하나 정도씩은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 스마트워치. 뭐 이런 문제는 되게 쉽죠, 그죠?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수 뭐 등등등등이 있대. 그래서 뭐가 있대? 여긴 센서가 있대. 센서가 있어서 얘를 뭐 많은 걸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지? 순수 반도체인 규소보다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든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게 뭐겠어요? 그렇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죠, 그죠? N형과 P형 반도체를 잘 엮으면 다이오드도 되고, 뭐 트랜지스터도 되고, 그 다음에 IC 직접 회로도 되고, 그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렇지. 니은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한다. 그렇지. 아날로그 신호가 뭐였어요? 내 흐르는 뭐 피의 흐름이라든지 맥박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맞고요. 디귿, 니은은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N형은 뭐였어요? 네가티브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전장 하나 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4족에다가 자, 둘 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14족 원소인 뭐가 있어요? 규소하고 또는 젤마늄에다가 얘는 뭘 추가한 거야? N형 반도체는 그렇죠. 15족 원소를 추가한 거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여기 구멍 있잖아. 그렇지? 양공이 있는 거죠. 그죠? 양공이기 때문에 얼마야? 얘는 13족 원소를 추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순물을 조금씩 첨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게 21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틀렸더라고, 학생들이. 2학기 때 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이런 걸 잘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좀 깨끗하게 하고 하자. 깨끗하다, 그지?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1984년부터 2023년의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뭐 계속 왔다 갔다 올라가지, 그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A와 B는 각각 흡수와 방출 중 하나인데 뻔하죠. 얘는 뭐가 있어? A는요, 흡수가 되겠죠. 대기가 흡수하는 거고요. 얘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B는 방출이 되겠네요. 이건 뭐 화살표만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됐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자, 이건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증가하잖아. 근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뭐냐면요. 북반구에서 측정했다면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난방하기 때문에 추우니까 화석연료 태우죠, 그죠? 이 부분은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이야? 이게 1년 간격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요. 자, 니은 나에서 A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는 뭐야? 이 대기가 즉 얘는 B가 뭐야? B가 지구복사 에너지죠. 지구복사 에너지. 즉 B는 현재 지금 지구복사 에너지고요. 얘는 지구복사 에너지는 태양복사 에너지랑 다르게 좀 긴 파장이란 말이야. 태양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다 통과시켜요. 오케이, 뭐 물론 극히 일부를 흡수하지만 이게 되게 적단 말이야. 근데 지구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먼저 다 흡수하고 뭐 일부 나가긴 하지만 거의 많은 양을 흡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지, 내가 갖고 있다가 일부는 너 나가 하고 일부는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야. 다시 재복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왜 흡수하느냐? 여기서 왜 흡수를 하느냐? 바로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죠. 온실기체가 많게 되면 요 양도 많이 늘어나요. 이해됐지, 그치?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A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변한다는데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 양도 늘어나요. 오케이. 자, 디귿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1990년보다 클 것이다. 2023년이 크다.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 이때보다. 응?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당연히 재흡수되는 양이 많죠.
그러면 다시 지표로 돌려는 양도 많아져요. 저는 내가 대기에 갖고 있는 양이 많으면 반 주고 반은 다시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럼 지표면이 뜨거워져요. 이걸 지구온난화라 불렀잖아. 점점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철이 더 더워져. 너무너무 더워져. 여러분들 큰일 났다. 올해 무지하게 덥대. 올해 있지 그치? 올해 4월부터 더위가 시작된대요. 와 다음 달이야 이제. 큰일 났다 그치? 올해 되게 덥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렇지. 계속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온실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하. 그래서 이것도 맞겠구나. 답은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맞겠네요. 자, 이게 22번 문제였고요. 23번 문제. 너무너무 어려운 뭐가 나왔어 이거.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이것도 이제 사실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킬러 단원이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운동량, 충격량 정도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 계산 없이도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정지에 있어요. 빵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부딪혀서 쭉 가다가 빵 부딪혔어요. 그걸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그러면 이게 뭘까? 0초부터 t초까지는 뭐예요? 바로 첫 번째 A가 B에 부딪혔을 때 B가 속도가 확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게 B의 속력이죠.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바로 B가 어디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히고 B가 싹 멈췄을 때까지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자,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자, 밑으로 내리면 되겠다, 그지? 자, 내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기억. 1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M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쉽잖아. 자, 1이 뭐였어? 1이 아까 여기였죠, 그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즉, 어서부터 어디까지야? 0초부터 1초까지. 충돌할 때를 우리는 1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충돌하게 되면 얘의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V죠, 그치? 처음 속도는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래서 0에서 t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게 되면 1에서 구해보게 되면 나중 속도 m 나중 운동량 mv에서 처음 운동량 그쵸 0을 빼는 거죠. 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떻게 해서 m 곱하기 0이지 그치? m 곱하기 0 어차피 0이죠. 그래서 변화량의 크기는 mv가 맞네요. 자, 니은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충격량이란 건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1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볼게요. 자, 1번일 때. 자, 구해볼게요. 그래서 각각 1번일 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얘는 시간은 안 들어가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나중 운동량 MV에서 처음 운동량 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MV-제로가 되고요. 2번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여기죠. 얘는 여기서 0이 된 거지, 그지? 어차피 똑같네. 다만 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지? 얘는 처음 운동량이 MV였고요. 나중 운동량이 0이죠, 그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얘는 MV고요. 얘는 마이너스 MV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물어봐서 크기만 물어봤네, 크기만. 방향 생각하지 마. 크기는 MV 똑같구나. 같구나. 크기가 같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습니다. 같다. 틀렸어요? 틀렸죠? 자, 디귿.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힘을 생각했으니까 충격량을 생각해 보세요. I는 F 곱하기 T였고요. 이때 이걸 정리하게 되면 F는 뭐야? T분의 I가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운동량이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며. 같죠? 그런데 충돌 시 걸린 시간을 보게 되면 1에서는 얼마야? T초만큼. 2에서는 2t초만큼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의상 F1을 구해보겠습니다. F1은요, 얼마야? 얘가 t초 동안 i만큼이었고요. F2는요, 얼마야? 그렇죠. 2t초 동안 얘가 i만큼이었죠. 아까 i가 얼마였어? 이거 mv라 써도 돼요. 아까 구했으니까. mv 똑같죠. 그죠? mv를 쓸까요? mv라고? 얘는 mv가 되겠고요. 얘도 충격량 mv가 됐었죠. 그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그럼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더 크지 뭘. 이거 되시죠? 그렇지? 자, 그래서 몇 배예요? 얘가 2배만큼 크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예요? 기억과 디귿 몇 번이야? 4번인가요? 4번이 답이겠다. 너무 복잡하다.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좋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2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2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추론형 문제인데 생명과학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별로. 그냥 할만해. 이거보다 아마 더 꼬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2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킬러 단어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의도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 추론용 문제 내려면 무조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원래는 이거 3학년 생투에서 예전에 생투에서 나왔던 그 추론용 문제들인데 그걸 조금 이제 쉬운 버전으로 낸 것 같아.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자,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사실 뭐였어요?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은요. 합이야, 합. 디귿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 수 합의 몇 배야? 2배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이 2배만큼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A부터 D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B, C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맞춰야지 뭘. 그래서 힌트를 보게 되면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주연 가닥인지 찾아야 돼요. 주연 가닥이란 건 전사하는 가닥이죠. 그죠? 전사하는 가닥. 원래 1학년 과정에서는 주연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주연 가닥 쓸게. 주연 가닥. 복제, 그러니까 이 전사되는 가닥. 누구냐면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주연 가닥은 얘랑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비주연 가닥을 찾는 게 쉬워요. 왜냐면 보세요. 얘가 비주연 가닥 아데닌이었어. 비주연 가닥. 얘는 주연 가닥 타이민이에요. 그럼 얘가 RNA야. RNA. RNA는 주연 가닥이 얘가 전사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전사되면 얘가 뭐가 돼요? 아덴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랑이랑 반대고요. 그 다음에 얘랑이랑 반대 개념이지. 그치? 그럼 반대는 원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RNA랑 똑같은 건 항상 비주연 가닥이에요. 이거 가지고 풀 거야. 알았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누구지? 봤더니 안 똑같아. 얘는 그지? 다르죠? 아, 그렇구나.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이 자리가 CA가 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현재 지금 비주연 가닥이 되는 거고 얘가 주연 가닥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비주연 가닥이니까 비주연 가닥이 똑같다며.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 타이밍은 여기 유라실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치? 자, 똑같이 갈게. 자,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구아닌 똑같이 쓰면 돼.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밍이니까 여기만 유라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자리는 몰라요. 진짜로 모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이토신과 구아닌 한 몇 개인지 보자. 1개, 2개, 3개, 4개네요. 얘는 C 플러스 G가 여기는 4개였어요.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여기는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요. 되겠니? 2개 나와야 돼?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거야. 마지막에 이제 요거 가지고 최종 D가 만들어졌지. 여기 있는 이 3개 가지고 요 D를 만들었죠. 그죠? D. 근데 D가 뭐야 지금? UCA지, 그치? UCA. UCA 가지고 D가 됐구나.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U가 되겠죠. 그럼 됐네. 몇 개 남았어? 1개, 2개, 3개 남았죠. 그죠? 요 자리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요 3개 자리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2개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있는 거 코드는 뭐가 있어요? 요거 있네. 요거네요.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총 2개. 이 자리는 CUG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1개, 2개에서 총합이 2. 얘는 총합이 4. 딱 맞아떨어진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저 다 써보겠습니다. 위에 다 써보게 되면 얘가 CU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라실이니까 타이밍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완성시켜 볼게요. 여기 짝꿍인, 구아닌, 그 다음에 유 하면 안 되죠. 여기 타이밍이죠. 타티. 얘는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치? 할만해요. 그래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의 암기 서열은 UAC다. UCA다. UCA 어때요? 맞죠, 그죠? 기억이 있어. 기억 아니구나. 기억 여기네요. TCA죠. UCA가 아니라 얘는 TCA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틀린 거 알아. 왜? DNA는 U가 올 수가 없어요. 딱 봐도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쓴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자, 니은 가는 A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가 어디 있어요? 가야겠네. 가는 ACU죠, 그죠? ACU 여기 있네요. 이거는 지금 A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가 돼요? CUG니까 CUG는 C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가는 A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에서 구아닌 수는 유라실 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여기네요. 구아닌이 몇 개야? 구아닌이 1개죠. 구아닌은 1개인데 유라실은 1개, 2개죠. 2개니까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 맞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할만해. 자, 마지막 문제 25번. 요거 아마 여러분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1학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되게 이 중화 반응을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근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뭐 기본적인 원리는 뭐 답안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고요. 나는 뭘로 풀 거냐면 스킬로 풀 거야, 스킬로. 알았죠, 그죠? 나는 무슨 스킬이냐면 많이유 스킬이야, 많이유 스킬. 많이유.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많은 양 이온수 유지란 뜻이에요. 많이유 그래. 많은 양 이온수 유지. 무슨 얘기냐면 중화 반응을 할 때요. 중화 반응에 예를 들어서 산과 염기를 합쳤어요. 예를 들어 산이 더 많다고 칠게요. 염기가 좀 적었어. 그러니까 이온수가 산이 이온이 되게 많고 얘는 염기가 적었어요. 두 개 합치면 당연히 중화 반응 결과 산성이 되겠지, 그렇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많은 양의 이 액성, 이 물질, 즉 이때 산성이었죠. 산성 물질의 총 이온수는요. 중화 반응을 끝내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수랑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만이유 공식이에요. 오케이, 만이유. 그래서 반응 전에 많은 양의 그 액성에 있는 총 이온수는 중화 반응을 끝날 때 그치 총 이온의 수랑 같다라는 거야. 자,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지, 그지? 계산하지 않고 되게 간단해요. 자, 볼게. 일단 얘는 산이에요. 산성이죠. 산성이고 BTB는 알아야 돼요. 얘는요, 염기성이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알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얘가 산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얘는 지금 중화 이후죠, 그죠? 중화 이후에 얘가 2.5N개 가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걸 써볼게요. 여기가 양이온, 여기는 음이온을 갖다 써볼게요. 양이온, 음이온. 총 이온의 개수가 5N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바로 뭐야? 양이온의 개수는 당연히 2.5개가 돼요. 음이온의 개수는 2.5개죠. 왜냐하면 중화 반응 결과도 양이온과 음이온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걸 전하랑 보존이라 얘기하죠. 전하랑 보존. 그래서 중화 반응 시에는 중화 반응 전이나 중간이나 후나 모두 다 양이온과 음이온 수는 언제나 보존이 돼요. 개수는요. 이걸 전하랑 보존. 전하랑 보존에 의해서 2.5N개, 얘도 2.5N개. 그냥 편의상 2.5라 하자. 그냥 N 집어넣지 말자. 그냥 귀찮으니까. 알았지? 어차피 다 이걸 비율로 구할 거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응 후에 얘의 개수는 그지? 반응 전에 많은 양의 개수랑 똑같다. 반응 전에 얘가 많다며요. 산성됐던 얘기 처음부터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요. 양이온이 2.5N개, 음이온도 2.5N개 있다는 얘기야. 이게 성립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가면 안 돼. 여기서는 알았지, 그지? 얘는 어차피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하게 되면 25가 2.5야. 그럼 15는 얼마 이게? 그렇지? 얘도 양이온, 음이온 써볼게요. 양이온 얘는 1.5개, 1.5N개, 얘도 1.5N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은요? 그렇죠. 2.0개, 2.0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을요, 요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일단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염기성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더 이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는 더 많다는 얘기야. 부피는 똑같지만 지금 얘가 이온의 개수가 다른 거야.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양에 했을 때 염기성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얘가 양이 더 많아. 15 했을 때 염기성인데 얘가 더 양이 많으면 이게 당연히 염기성이겠지. 그렇지? 이건 뭐 초록 못하면 안 되지, 그치? 파란색이에요, 얘도. 파란색이고 염기성이에요. 아, 그럼 얘가 더 많다는 얘기겠구나. 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런데 이때 모든 이온수가 총 12N개였어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는 6개, 마이너스도 6개 있다는 뜻이죠. 6N. N 생각한 거야, 알았지,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더 많다 했기 때문에 아하, 얘도 그러면 반응 전에 많은 양의 이온의 총수와 반응 후에 이온의 총수가 똑같구나. 그래서 얘도 6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30일 때 6이니까 15일 때는 3N개가 되겠고, 오케이? 5일 때는요 1N개가 되겠죠. 끝. 다 있어. 이제 찾으면 돼. 자, 기억은 파란색이다. 됐고 동그라미. X는 5이다가 됐는데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누가 더 많다 그랬어요? 얘가 더 많다 그랬지? 그렇지?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많은 양 얘가 5N이어서 2.5 이렇게 따라갔잖아. 이건 많다며 양용 음이온이. 그럼 양용 음이 합이에요. 얘가 3N개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몇 N개야? 그럼 6N개가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요게 많았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N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N 헷갈린다고? 다 써, N 그러면. 헷갈리면 N 다 써, N. 다 써, 이렇게 N. 다 써, 이렇게 N. 우리 뭐 귀찮아가지고 N 안 썼는데 뭐 N 쓰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다 N. 다 쓰면 돼. 이제 안 헷갈리다 쓰니까 아이고 안 헷갈리다. 얘가 양이온 3N개, 음이온 3N개 있었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언제나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죠?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그래서 반응 후에도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양의 그 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6N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아니라 뭐가 돼요? 6이 되겠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혼합용액 속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건 중화 반응 많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얘는 중화 얼마였어요? 가는요. 아, 얘는 각각 1이라고 할게. 1만큼 중요한 거지, 1만큼, 그지? 얘 한 개 있으면, 수산화트륨이니까 얘 한 개 있으면 얘 한 개가 반응한 거죠, 그죠? 얘는요, 얘 1.5개와 얘 1.5개가 반응한 거지, 그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누가 더 많이 했어? 그렇지, 아니네, 그지? 나가 더 크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아우 간단하네, 그치? 스킬을 아니까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원래는 이거는 정석적으로 풀게 되면 시간 한 되게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생각해서 풀기 때문에. 뒤에 예시답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설지 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정석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풀게 되면 나중에 실제 수능에서는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수능이 타임어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세워라, 대워라 하면서 이거 10분 안에 풀어야지. 응, 안 돼. 아, 무조건 시간 안에 못 풀어야 돼, 문제를. 지금 봐, 해설 강의도 지금 1시간 반 동안 했잖아. 맞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려운 수능 생원 있지, 생원 20문제, 전 선생님 생원하거든요. 생원 20문제 보통 그 고3 거 이 설명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1시간 반이 걸렸어. 그 얘기는 아마도 문제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 더, 읽을 시간 더 많아지고 시간이 늘어났긴 하지만 어떻다고요?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다시 볼 건데요. 아마 6월 달에 다시 볼 것 같네. 그치? 6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아, 그동안 있지 실력 많이 쌓아주시고요. 틈틈이 통합과학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 물화생지를 다 선택한 학생들은 그냥 그것만 따라가도 돼. 왜? 절반 이상이 똑같은 얘기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따로 통합과학 공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저는 문과 계열이라서 과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씩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3학년 때 고생을 안 해요. 아셨죠? 자, 우리 6월 달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열심히 실력 많이 쌓아두고요. 6월 달에는 선생님 쉬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되게 수고가 많았어요.